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과거의 국가 경쟁력은 주로 경제력이 지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력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문화 쪽에 또 관광 쪽에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관광민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원 원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원 원장 강강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그 연구원 산하에서 현재 지금 포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 콘텐츠 포럼인데요. 어떤 포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고용 창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또 로봇이 그 일을 다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에서 다양하게 일자리를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호남에 있는 광주 전남에 있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좋은 경치가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창조적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부르는 그러한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자.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 콘텐츠 포럼을 만들고 또 학자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늘 토론하고 또 거기에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포럼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시고 네. 연구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죠? 네네. 예. 1년에 몇 차례 정도 그런 포럼과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분기에 한 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현재 어제까지 해서 3회 걸쳤습니다. 네. 1회 때는 호남대학에서 광주지역대학, 전남대, 조선대, 또 광주교육대학교, 동광대, 호남대에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세미나를 가졌었고요. 2차 세미나는 서울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었고 광주시의회에서 시의원 또 광주 시민들을 모시고 어제 아주 성대하게 한 시민들 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12월 연말까지 해서 4차로 여기 광산구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그 포럼에서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개구쟁이였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어떠셨습니까? 개구쟁이는 아니었고요. 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늘 집안일 뭐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바닷가의 어부이신데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가 아니라 남의 배를 타주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굉장히 뭐 힘든 과정을 겪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뭐 변화를 좀 많이 가져왔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큰아들을 낳고 그 가족 부양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때부터 산업전선에 뛰어들고 또 뭐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 힘든 뭐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또 배달 사원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경험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여기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족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면서 다양한 일들을 했었고요. 아이디어를 그때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를 타는 것은 맥가이버 정신을 기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여기 광주에 와서 노가다도 뛰고 또 회사의 말단 직원 배달 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대학을 입학해서 박사까지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과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야간 대학을 29살에 들어가서 4년간 학사 과정을 받고 그 이후에 무역학 석사학위 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조선대에서 박사 과정을 겪고 박사 학위까지 이렇게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굉장히 힘들었죠. 예,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평생 이제 배움의 길을 놓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평생 학도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공부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가르치는 일을 여기 중점을 두고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하고 또 공무원 연수원 또 지자체 각종 또 이렇게 단체에서 또 초청 강연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자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짧게 대학이나 이제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쪽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 이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많은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행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주로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과거 라이트 형제가 있습니다. 네. 그 라이트 형제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였냐면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날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 끝에 기적적으로 만들어냈던 게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름이 비행기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한 내용들이 곧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목표를 가졌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비전을 가졌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은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기적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원장님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살아오신 이 발자취 중에서는 사업 이후에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자리인데 거기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선배께서 활동을 좀 같이 하자 해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선배 손에 끌려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는 젊고 거기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두각이 보이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국 최연소 주민자치위원장을 36살에 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가 최연소였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도 뭐 구 단위 최연소 협의회장까지 했었는데요. 거기에 과정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주민자치협의회 대상을 받기도 했고 광산 구민의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받은 결과가 뭐였냐면은 아이디어입니다. 지역의 조그만 부분을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현화 시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의 사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마을 갤러리 사업을 해서 전국의 이슈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갤러리 사업은 뭐냐 하면은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데 문화 상품이 좀 부족하다. 네. 따라서 동사무소에 비어 있는 벽 공간을 활용해서 갤러리화 시킨다 했을 때 광주 어디를 가든
살아있는 생활형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마을 갤러리 하면은 비어있는 벽 공간에다가 지역 주민 누구나 갤러리를 작품을 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작가들이 뭐 어느 식당 대표 사진전, 뭐 또 뭐 서예전 이런 것들을 걸 수 있는데 그분은 걸므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네. 동사무소에 비어 있는 벽 공간은 어찌 보면은 그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또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그 주변에서 또 차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주변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전시를 하신 분에게 일일 10,000원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그 비용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갤러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슈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마을 갤러리 사업하시면서 70세 노인을 유명한 작가로 만드셨다는 또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그 가슴에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역의 공무원께서 그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돕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제가 늘 만나고 계시던 우리 지역에 서예 작가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고위전을 열고 그 작품을 항상 그 창고에 두고 있는데 그 작품을 제가 기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을 받은 부분을 거기에 우리 마을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그 전시된 작품을 경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경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인터넷 보고 배워서 경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그 어린이에게 병원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매를 방송사에서 여러 곳에서 와서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명 작가인 그 어르신의 작품이 또 그분이 또 유명 작가로 다음날 완전히 탈바꿈될 수 있는 중앙방송까지 이렇게 나가는 이런 역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뭐 그렇게 좋은 일만 항상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고요. 네. 같이 함께 또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응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이 매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2010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던데 그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정치할 의도는 없었고요. 지역의 어려운 현실들을 해결해 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야 정치 한번 나가봐라 옆에서 하도 해서 나가보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셨죠? 네. 네, 근데 당선되셨어요? 낙선하셨어요? 네, 낙선되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좋은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가족들은 결사반대였고요. 네. 저는 그 당시에 광역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전국에서 무소속 1호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최초로 등록을 하셨단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아직도 네이버 검색에 전국 무소속 1호 후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던 게 그 당시에 그 황주홍 군수께서 쓰신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공천제가 폐지가 된다면은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가 거기에 도전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2010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무소속으로 최초로 등록을 한 그런 기록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당선이 안 되셨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그런 기존에 했던 선거였던 운동의 기반을 발판 삼아서 다음 선거에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출마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여기 그 황주홍 의원의 네. 그때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이 없어져야만이 지역 발전이 되겠구나. 우리 지역민들의 구의원, 시의원들의 주인은 주민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공천장이 주인이 되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이고 또 그 공천장을 주는 사람은 지역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공항에 내려오거나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은 지역 의원들은 거기에 줄 서서 졸졸 따라다니고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패거리 정치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정말 지역 주민이 내 주인이고 지역 주민들의 표가 나의 공천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가 그때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제가 21.8% 득표로 그 4명 후보 중에서 2위로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4년 후에 이 친구 반드시 정치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정치인이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대부분 정치 떨어지고 나서 나 정치하지 않겠다 하고 4년 후면은 어김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것을 좀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4년이 왔는데 또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하고 정치가 많이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제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선거가 또 있는데 네. 혹시 이 강 원장께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출마하지 않으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사람은 기회가 늘 주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를 하지 않고 주변 분들의 정치적인 교육, 정치 아카데미, 제가 꿈이 있다면은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양성시키고 또 그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제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 콘텐츠 활성화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일자리 문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해결 과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와 관련돼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기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곧 콘텐츠 발굴입니다. 네. 그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콘텐츠를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명으로 활용한 스토리텔링입니다. 먼저 광주에 흐르고 있는 황룡강이라는 강이 있고 또 극락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극락강의 극락강을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다면은 극락강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된다면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강을 건너면 천국이지 않겠느냐 해서 천국형 테마파크를 만들고요. 전 세계인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천국 가봤냐 했을 때 천국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천국이죠.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광주에 가면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고요. 송정역 바로 뒤에 흐르고 있는 강은 황룡강이라고 합니다. 네. 그 황룡강에 또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다면은 황룡강에는 과거 역사를 버려놓고 황룡강에는 황룡이 살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또 송정역 바로 뒤에 운수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구름 문자에 물수자를 써서 물에 놀던 황룡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매일 야간 시간에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레이저 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야간 시간에 레이저 쇼를 하게 된다면은 호남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그 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쇼 보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밥을 먹을 것이고 쇼가 끝나고 나면은 잠을 잘 것입니다. 이게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강 원장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계속 도전하시고 또 새롭게 추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는 것은 늘 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또 비전을 주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화관광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존에 나와 있던 형상적인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부분을 끌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우리 정부 정책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이런 일들을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그게 보람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도전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비전, 꿈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행동으로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적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적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과거 예일대학에서 71년도에 신입생에게 비전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3%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2년이 흐른 후에 성공자들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성공자 98%가 22년 전에 꿈을 적었던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꿈을 적고 그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과 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